와, 근데 변속은 현대 기아차가 예전에 쓰던 DCT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현대차는 기존의 디자인 요소들을 전부 버려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는 기아차를 대표하는 SUV로서 기아차의 디자인 정체성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거 노즈라고 하는 부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3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한 표면 때문에 조금 더 우아하고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신형 소렌토는 조금 더 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적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도 많이 보이고 인상 자체가 조금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도 더 예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릴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도 꼼꼼하게 처리를 해놨고, 이 반짝반짝이게 하는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멋있습니다. 헤드램프도 훨씬 더 얇아졌죠. 헤드램프도 얇아졌고 LED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간주행등이 헤드램프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헤드램프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마치 크롬 라인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특징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K5나 기아차의 최신 모델들, 셀토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차들을 봤을 때는 다소 좀 보수적인 느낌도 듭니다. 조금 더 화려하게 주간주행 등을 꾸며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보닛의 파팅 라인이 이 헤드램프나 그릴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보닛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차가 조금 더 평평하고 넓게 보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소렌토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가장 핵심적으로 뽑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입니다. 소렌토를 전체를 휘감고 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 이 차의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차의 위와 아래를 나눠주기도 하는데 조금 더 무게감이 아래로 쫙 깔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교도 많이 넣었어요. 이 휀더 부분도 그렇지만 이 C필러 부분에 있는 이 샤크핀 같은 경우도 기아차가 잘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휠은 최대 20인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을 쓰고 있고 뒤쪽은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D필러의 모습이 상당히 멋있게 보입니다. 보통 7인승 SUV가 이 부분을 네모나게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디자인적 요소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꺾어놨고 마치 이 윈도우 라인을 쭉 잡아 당겨 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유리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실내 안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보닛과 문짝 등 외부 패널에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철판, 그리고 범퍼는 플라스틱이에요. 아직 이 일반 브랜드에서 알루미늄 패널 정도는 적용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설계된 이 스마트 스트림 D 디젤 엔진과 새로운 8단 습식 DCT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엔진 같은 경우는 바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는 기존에 쓰던 2.2 디젤 엔진과 전부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까지도 동일해요. 네, 엔진 옆으로 자리한 이 DCT 변속기가 이 차의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AG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엔진룸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폼으로 좀 마무리를 한 부분도 있고요. 진동이나 소음, 열 이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안쪽으로도 이런 마감이 들어가 있고 실린더 뒤편으로는 터보 차저가 위치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텔룰라이드에서 가져온 부분들도 있고요. 훨씬 더 입체적이고 강인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램프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달렸고요.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 안쪽입니다. 조금 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소렌토 레터링을 굉장히 크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이런 주름들이 있어요. 주름들이 뒷부분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빛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차를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심플해 보이지만 디자인적으로 숨겨놓은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뭐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머플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머플러는 실제로 밑쪽으로 뚫려져 있고요. 가솔린 터보 모델 정도는 실제 머플러를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번에 와이퍼 작동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와이퍼 작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이 정도만 움직이는 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와이퍼가 보통은 이 밑단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감추게 되면 조금 더 차가 매끈매끈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가 풀옵션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열 같은 경우는 이 줄을 잡아서 미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3열이 세워져 있을 때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정말 간소한 짐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트렁크 밑부분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네요. 자, 이런 시트 폴딩,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한 부분입니다. 시트를 접었을 때 완벽하게 평평해지는 모습들도 좋고, 별도의 카펫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3열 공간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좀 편의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USB 포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송풍구도 있어요. 네, 스마트폰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컵홀더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 온도 조절은 안 되지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있습니다. 네, 2열 공간은 조금 더 손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접히는 방식이에요. 전동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버튼을 누르면 잠금이 풀리면서 접히는 방식입니다. 제 키가 보통 이제 176이고 컨디션 좋을 때 177까지 가고 컨디션 안 좋을 때 175까지도 내려옵니다. 오락가락해요 요즘. 이건 트렁크를 닫아도 발이 안 닿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눕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정말 커서 누우면 하늘이 곧바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군가 같이 여행을 가서 분위기 잡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박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7인승 모델은 이 가운데 부분도 바닥면이 생기기 때문에 짐을 조금 더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누워서 쉬기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형 소렌토의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관은 기존에 있었던 요소들을 좀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실내 디자인은 완벽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 모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이고, 대신 K5에서 봤었던 디자인 요소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 10.25인치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이렇게 겉에 플라스틱 마감 같은 경우도 K5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한 판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붙여놓은 파팅 라인이 보이기도 해요. 한 판으로 통으로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엮게 되면 좀 오래 타면 좀 잡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 하이글로시가 먼지가 끼거나 지문이 많이 보이기도 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송풍구일 것 같아요. 이 송풍구 디자인은 뭐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이죠. 네, 위아래로 두 개씩 박아 놓은 차들이 있었는데,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송풍구를 만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사용감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찰칵 닫히는 소리도 잘 들리고요. 바람이 나오는 양은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시원한 바람으로 차갑게 하는 거는 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쪽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 재질에는 먼지가 잘 달라붙습니다. 다이얼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튼식보다는 확실히 내가 어떤 것을 조작했다는 반응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나을 것 같고요. 돌리는 감각도 좋은 편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돌아갔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소렌토 레터링이 그 밑에도 박혀 있고요. 이쪽 부분은 주행 모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터레인 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 USB 포트도 3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낌없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 별도의 작은 수납 공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 측면에서는 뭐 거의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런 센터 콘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USB는 이런 식으로 시트 뒤편에도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이 소재감은 확실히 선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팰리세이드와 소렌토 이런 식으로 선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그랜저와 소나타의 차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이 쓰인 부분들은 이 시트나 스티어링 휠의 가죽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최고급 트림에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가죽 느낌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곳곳에 사용된 플라스틱 마감은 확실히 좀 차이를 두고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의 플라스틱 질감은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예쁜 디자인 요소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생선 비닐 같은 거를 정말 곳곳에 박아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와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들어온다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좀 남성적인 느낌, 그리고 거친 SUV의 느낌을 많이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와 함께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 그런 부분까지도 섞으려고 했던 실내인 것 같습니다. 이 천장 부분은 검은색으로 좀 마감을 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이 하이패스도 위쪽으로 올라왔네요. 대신 선글라스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공간적으로는 흠잡을 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실용성이 상당히 좋아요.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독립식 시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팔걸이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자,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놨을 때, 그리고 가장 뒤로 당겨놨을 때의 차이도 큰 편입니다. 여기에 등받이까지도 뒤로 젖힐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비스듬히 앉아서 갈 수가 있는 셈이죠.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동식 햇빛 가리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유리는 이중 접합은 아니네요. 좀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쉽네요. 썬루프는 정말 좋아요. 썬루프가 115만 원이거든요. 꽤 비싼 편이긴 한데 이거는 해놓으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 암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컵홀더를 이런 식으로 마련했는데 상당히 좋아요. 네, 시트백의 수납 공간도 2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 이쪽에 그물망들도 있어요. 이 공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 USB 포트와 220V 단자, 그리고 12V 꽂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가 바닥에 고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까지 치면 매트가 이제 4개가 여기서 이제 다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엄청 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타고 내리는 걸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막 저쪽에 가 있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가는 느낌이 썩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신형 모델은 굉장히 경쾌해요. 움직임이. 네, 신형 플랫폼은 여러 가지로 이 현대기아차의 신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도 휠베이스를 늘리면서도 오버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돼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차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렌토 같은 경우도 휠베이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앞바퀴를 앞으로 쭉 밀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 후드가, 이 보닛 부분이 상당히 길게 보이는, 마치 스포츠카처럼 롱후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서 얻은 디자인적인 효과고, 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무게입니다. 소나타나 K5는 플랫폼이 바뀌면서도 무게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소렌토 같은 경우는 거진 한 100kg 정도가 가벼워졌어요. 아무래도 초반에 이렇게 경쾌하게 나가고 부드럽게 가속하는 거는 일단은 이 무게 절감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형 소렌토의 핵심은 8단 습식 DCT 변속기입니다. 제가 아주 잠깐 운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꽤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7단 DCT 모델을 타고 있는데 고성능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모델임에도 반응이나 이런 직결감이 엄청나게 우수한 편은 아니거든요. 딱 절도 있게 움직이는 DCT의 느낌이 크게 들지 않는데 이 소렌토는 의외입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드라이빙을 조금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좀 고성능 차를 타시는 분이라면 습식 DCT가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속 80km 정도에서는 쉽게 8단을 넣진 않네요. 시속 80km에서는 7단으로 유지합니다. 이때 1500rpm 정도 되고요. 임의적으로도 8단이 체결이 되지가 않네요.
네, 80km를 조금 넘으니까 이제 비로소 8단이 들어가고 지금 시속 한 83, 84 이 정도 되는데 1250rpm 정도를 씁니다. 스포츠 모드는 변속기가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움직이네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하자마자 곧바로 엔진 회전수를 절도 있게 딱 띄워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와, 근데 변속은 현대기아차가 예전에 쓰던 DCT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잠깐의 시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런 반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네요. 네,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DCT를 만들 때 다소 소극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DCT 변속기, 수동 기반으로 하는 변속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 토크 컨버터나 CVT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친숙하기 때문에 DCT를 만들 때도 조금 더 부드럽고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변속기의 느낌을 많이 내기 위해서 좀 다가갔었는데 지금 DCT 같은 경우는 거의 양쪽의 느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이 주로 쓰는 DSG 같은 절도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변속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그래픽 바늘이 움직이는 게 실제 엔진 구동과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의 움직임은 저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달릴 때, 천천히 크루징을 하면서 달릴 때는 굉장히 차근차근 쥐도 새도 모르게 변속을 해주고 있어요. DCT는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동 변속기와 구조가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멈춘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이 출발하는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아줘야 돼요. 간혹 언덕에서 밀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도 뒤로 어느 정도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제 차도 그래요. 근데 이게 안에서 느낄 때는 굉장히 뒤로 많이 밀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뒤로 밀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소렌토 8단 DCT는 그런 언덕길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막다른 길이 있고 언덕이에요. 자, 이 언덕에서만 살짝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발을 일단은 잡아주네요. 이거는 밀림 방지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D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떼도 엔진 회전수를 살짝 높여주면서 버텨줍니다. 내려가긴 내려가요. 뒤로 가속 페달로 발을 조금 천천히 가져가도 뒤로 차가 확 밀리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주행하듯이 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뒤로 밀리는 현상도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소렌토는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바퀴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빠르게 가속을 전개하는 상황, 그리고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구동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뒷바퀴가 한 40% 이상의 구동력을 배분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바퀴에만 구동력을 보냅니다. 최대한 효율이 좋게끔 앞바퀴에만 구동을 보내주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승차감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가 조금 거세게 들리는 편이긴 하지만 소음 측면에서도 디젤 SUV가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고 일단 무엇보다 진동이 거의 없어요. 저속, 고속에서도 엔진 진동이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심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교각 이음새 부분, 지금 이제 이렇게 위로 뜨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살짝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붕 떴다가 가라앉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붕 뜨고 가라앉을 때 느낌이 좋아요. 붕 뜰 때는 느낌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신형 소렌토에 적용된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분명 플랫폼이 달라졌고 변속기가 달라지면서 일단은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느낌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 셰시나 엔진 내부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확실히 이런 주행 감각의 변화는 풀체인지라고 부를만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8단 DCT 변속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차가 보여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가 보여준 반응이나 감각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승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시승차를 준비해서 다양한 테스트 그리고 비교 시승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